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야, 오늘 왠지 시작이 좋죠? 오늘 스타트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다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기분 좋게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마리텔님, 지니투님, 텔 50% 이상 수익 간다님, 지니투님, 삼촌님, 진진이님, 남재훈님, 행복님, 김사또님, 피리님, 신미님, 박윤선님, 상승님, 상철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행복한나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부터 7시 반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샤루님, 네, 중영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미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 관련된 섹터나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출근길 주식은 이렇게 아침 7시부터 7시 반까지 하고, 그리고 퇴근길 주식도 제가 여러분들 책임을 좀 져드리고 있죠. 제 개인 유튜브에서 매일 퇴근길 주식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영상도 매일 참고하셔가지고 내일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일단은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찐찐이니까 네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좋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너무 좋았어요. 어제 제가 그래도 새벽까지 좀 미증시를 보다가 잤는데 내일 너무 좋다 이 생각을 하고 내일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딱 그 잠들기 전 기억이 굉장히 행복했던 네 로또 1등 제발님, 네 호황통님, 네 현숙이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퇴근길 주식은 제 개인 유튜브로 오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 어제 여러분들 미증시를 잠깐 볼게요. 미증시 보기 전에 우리 상철씨님 제 영상은 우리 피디님께서 올려주신 유튜브 채널 바로 올려드렸거든요. 그 누르셔가지고 구독 눌러주시면 되고요. 현숙님 같은 경우 몇 시가 아니고 퇴근길 주식은 제가 저녁 보통 7시에서 6시 사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예약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그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거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셔야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하고 여러분들 참고로 건강 챙기세요, 여러분들. 우리 오경민 님이 날이 흐려집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다우존스는 0.89%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94%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시면 기술적으로 단기 추세를 깼던 다우지수도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추세를 이탈하려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다가 결국 S&P 500도 마찬가지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6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S&P 500 지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천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엔비디아도 괜찮았어요. 근데 어제는 테슬라가 짱이었습니다. 테슬라가 대장이었어요. 테슬라가 대장이었던 이유 아마 아실 겁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첨언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찌됐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안 좋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굉장히 좋았다. 이런 부분, 이런 건데 왜 미증시가 올랐을까요? 여러분들 왜 미증시가 올랐을까요? 딱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첫 번째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전 중이죠. 미셸 보먼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담당 부의장이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수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는 이란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지만 그래서 지수가 착 밀리긴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약속 대련이었죠.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결국 뉴욕 증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3%, 8.23% 상승 마감을 했는데 긍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악재보다는 호재 좀 좋았던 부분들이고요. 이란이 타코에서요. 맞습니다. 학신님. 전하십니다. 원래 타코 하면은 트럼프에 대한 풍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란이 타코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어제 미증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반대로 떨어질 건 뭐 있을까요? 떨어질 건. 네. 일단 테슬라 먼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요? 자, 일단 테슬라부터 할게요. 제가 테슬라가 장중에 8.23%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캡처를 했을 때 당시에는 장 마감 후에 마이너스 0.45%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다시 상승 쪽으로 무게를 튼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그냥 쉽게 그냥 아까 잠깐 안 좋았었구나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유가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가 로보택시 시험운행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8% 이상 급등을 했어요. 제가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348.63달러? 어쨌든 68달러까지 기록을 했던 모습들인데, 그러면서 시총이 여러분들 1조 123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머스크 CEO가 자신 그 X에 있잖아요. X에다가 로보택시가 일요일 오후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되고 요금은 약 4.2달러라고 했습니다. 한국 하나로 따지면 6,000원 정도거든요. 금액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어찌됐건 이 시험운행이 시작됐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모델 Y,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번 신형 나온 거 보면 주니퍼라고 하죠. 모델 Y를 배치를 했고 20대 정도. 그래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좋은 긍정적인 부분의 발언들도 나왔었는데, 저는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시장이 장마감 이후에 좀 밀렸었기 때문에 밀린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제한적으로 지금 이 자율주행을 올렸잖아요. 그쵸? 올렸는데 그 서비스 이용자들이 직접 그 탑승 영상을 X에 공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개한 내용들이 안 좋은 소식들이 몇 개 있었어요. 지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 영상을 올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롭 모어러가 올린 영상에는 로보택시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전용 차선에 진입한 뒤에 회전하려다 말고 뭐 갈팡질팡 하다가 오른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어서 직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이 과정에서 차량이 노란색 중앙선으로 구획돼 진입이 금지된 반대 차선에 이 대기용 차선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앙선 침범해서 다른 차선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 보면은 탑승자 2명이 게시한 그 로보택시 주행 영상에는 테슬라가 제한 속도를 넘어서 과속하는 모습이 담겼다라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블룸버그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외에서 이런 안 좋은 기사들도 몇 개 나와서 좀 밀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결국 지금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상승 전환했어요. 상승 전환했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를 활용할 수 있는 모멘텀이고, 그리고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어떤 종목을 좀 보는 게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뭐 몇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했을 때 움직였던 건 SOS랩이죠. 최근에 뭐 밀리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가 상방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SLS앱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천이 아니에요.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SLS앱이 이제 피지컬 AI, 지금 계속 시장에서 피지컬 AI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관련해가지고 SOS랩이 여기에 뭐 이 산업의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라이다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도 하나 말씀드려야 되니까 같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주니퍼 수출 1위라던데, 와, 그쵸. 폼 미쳤다. 그쵸. 그리고 그죠. 유가가 떨어지니까 기름값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어찌됐건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 월요일부터 제가 시작을 하면서 계속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 타임라인별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죠?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월요일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시간대별로 그때 했던 걸 그대로 냅두고 있어요. 지우지 않고 그대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기사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보고 있습니다. 그쵸? 넘어가고 빠르게 해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현재 유가가 지금 브렌트 유가 69.15 그리고 WTI가 67.28 천연가스도 상당히 크게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제 이란이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란이 이제 미국의 핵시설 이제 3곳을 공격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보복을 성공했다라고 하죠. 이란 입장에서는 발사를 했으니까 공격을 한 거죠.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보면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가지고 이란이 카타르 내 미군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 6발을 발사를 했는데 수도 도하 상공에서 복수의 폭발음이 들렸다. 거의 요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가 이란의 공습을 두고서는 이란 대응할 권리도 있다 하는데 일단은 사상자는 없습니다. 사상자는 없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발사를 하기 전에 카타르 정부의 계획을 미리 알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사전 통보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전 약속 대련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상자가 나올 수가 없고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어떤 명분을 내가 당한 것에 대한 명분을 좀 갚고 싶은데 복수를 하고 싶은 그 명분이 있는데 딱히 정말로 사고 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란이 없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이란의 공격으로 미국의 어떤 그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긴장이 고조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리 사전 고지를 한 거죠.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유가가 떨어져서 좋고 증시 분위기가 살아나서 좋은 건 좋은 거지만 개인적으로 굳이 그러면 미사일을 왜 날릴까요? 그쵸? 돈 날리고 굳이 날릴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어찌됐건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쵸? 제가 꽃받침을 했지만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우리 지수의 흐름을 꺾을 만한 요소가 나오라고 보지 않겠다. 지금 속보를 좀 보여줬는데 이란 핵 합의를 했다라는 속보를 올려주셨습니다. 트럼프 이스라엘과 이란 완전한 휴전 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증시는 대박이죠. 그죠 여러분들? 속보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속보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지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죠? 오늘부터 날아간다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기사가 떴습니다. 완전한 휴전. 제가 지금 기사 검색을 했었는데 그걸 이 속보 올려주셔가지고 따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에너지, 방산주 그리고 해운주 이런 종목들이 긍정적이었고 반대로 석유화학주가 안 좋았는데 지금 이란 합의가 이스라엘과 이란과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결국 미국과의 합의도 좀 지켜봐야 되긴 할 겁니다. 미국과 핵 협상도 일단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은 완전한 합의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하고 왜 박수를 칠까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쵸? 지금 미 선물지수 0.42% 급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급등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일단 여러분들 박수 한번 치고 그죠? 박수 한번 치면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기분도 좋은데 우리 여러분들 기분 좋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자 제가 여기서 찬물을 끼얹긴 싫지만 준비한 내용 마저 좀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좋은 흐름들이 있었고요. 하나 어제 반도체 제약적인
움직임은 이제 미국에서 삼성, SK 공장 반입 제한 추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관세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증시 말고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니까 이거 하나만 좀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 관세, 그죠? 쇼크가 있었어요. 그죠? 제가 나오니까 호재가 같이 나와. 어제도 그랬는데 맞습니다. 자, 지난달 한국 대미 철강 수출액이 16%가량 줄었습니다. 그쵸? 아, 이게 오타가 나네요. 네, 대미 철강 수출액이 16%가 줄었고요. 미국발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지금 국내 철강 업체들이요 마진을 줄인 탓이에요. 이거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23일 날짜 기준으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대미 철강 수출액이 3억 2,663만 달러 5월 그러니까 3억 9,026만 달러보다 16%가 줄었습니다. 이제 통상 철강 관세 그 부과 영향이 관세 발효 이후에 한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지난 3월부터 이제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관세 영향이 어떻게 보면 좀 현실화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올해 월별 수출 물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수출 단가가 급락하면서 수출액이 뭐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량은 올해 1월 달에 21만 7천 톤, 7,777톤. 그리고 지난 3월 24만 9,370톤, 그리고 지난달에 25만 2천 톤인데, 제가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수출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가격이 달라졌어요, 가격이. 지난 1월 톤당 1,464달러에서, 1,464달러에서 3월 1,360달러, 그리고 지난달 1,295달러, 이렇게 수출 단가가 하락을 하면서, 수출액이 줄어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철강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이제 수출 단가를 낮춰서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건데 제가 하나 지금 말씀드릴 건 이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가전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미국발 철강 이 관세가 25에서 50%로 올랐다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 해부터 내년부터 이제 US 스틸을 인수한 일본 제철이 현지에서 만들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아마 대미 철강 수출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가전에까지 옮겨 붙게 되면 가전업계 자체만으로도 좀 비상이 나올 거고 그러면 대략 가격이 이제 철강 비중이 10%인 제품에 관세 50%가 부과될 경우에 단순 계산으로만 보더라도 가격이 5% 이상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합의가 돼가지고 지수가 급등하고 폭등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철강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또 안 되겠죠. 그렇죠?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지금 이 철강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우리 다들 박수를 좀 많이 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박수도 쳐주시니까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 누르시면은 취소가 되니까 한 번만 누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박수. 기분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 굳이 내가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수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수 상방에, 환호를 하면서 마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고 단기적 변동성, 그러니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해운 관련된 종목들은 공략할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상방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 최근에 AI,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어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어제 우리 시장 보게 되면 잠깐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어제 우리 지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탄력적이었어요. 어제는 그저께는 개인 외국인 매수가 번갈아 가면서 좀 계속 우리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들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봉상 보게 되면 현재 라인대에서 지금 2990 라인대를 돌파해주면서 올라왔잖아요.
그쵸? 그럼 3000포인트를 돌파하면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3200포인트까지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 일봉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780포인트 딱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종목도 코스닥도 82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상방을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만 잠깐 보더라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자꾸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쵸? 어제만 보더라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기대감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죠.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STO 관련된 토큰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건, 물론 시기적으로는 조금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9월 달인데 이 팩트블록이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KBW 2025 임팩트 2차 연사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이 KBW 2025가 뭐냐면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예요. 2차 연사 라인업에 누가 나오냐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이 주니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고, 미국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현재 공화당 내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그룹에서도 부총재를 맡고 있고, 트럼프 일가가 후원하는 이 디파이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웹3 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휴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내용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이거 정부 정책에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거니까 아마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보면 LG라든지 LG AI 연구원장, 네이버 전 대표가 과기부 그리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슈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 AI 챗봇, AI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 정책에 보시면 여기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AI 등 집중 육성입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나오면 계속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계속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제 보시면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AI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로봇 좋았고, AI 인공지능 좋았고, AI 챗봇 관련된 종목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올라갔던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에요. 근데 오늘 뭐 휴전합의 소식도 있고, 지금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자가 좀 약하긴 했었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 좀 더 강했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SK하이닉스 강세는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대단해요. 그쵸? SK하이닉스도 이 25만원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었는데 여기를 지지해주면서 올라와주는 모습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뭐 나쁘진 않습니다.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를 왜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건 아직 번외 이야기긴 한데 버클레이에서 뭐라고 했냐면 엔비디아가 7월 매출이 서프라이즈급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맞습니다. 마이크론 실적도 발표가 될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마이크론도 마이크론인데 또 하나 우리가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 7월 매출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프라이즈급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엔비디아가 7월 한 달에만 약 20억 달러 규모의 매출 상향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걸 반영해서 AI 반도체 부분 매출에 대한 연간 추정치도 기존 356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로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엘 같은 경우에 월간 생산량이 이제 당초 예상치였던 4만 개보다 낮은 한 3만 개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하반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블랙엘 울트라 같은 경우는 3분기 대량 생산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고 시스템 판매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7월에 매출의 25%, 10월에는 50% 정도까지 확대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클레이지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엔비디아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이를 기반으로 했을 때 엔비디아 올 3분기, 4분기 매출 전망치가 각각 420억 달러, 480억 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기존의 전망치뿐만이 아니고요. 시장 전체 가이던스도 웃도는 수준이에요. 그쵸? 지난 5월 28일 엔비디아가 발표한 1분기 실적 경우가 매출액이 441억 달러였거든요. 일단 어쨌든 바클레이지가 어떻게 전망을 상향치를 조정했는데 일단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마이크론. 24시간 후네요. 감사합니다. 속보를 바로바로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편안하네요, 여러분들. 아까 24시간 뭐 이거를 12시간이라고 했나요? 12일 전쟁 끝낼 것이라고 했던 걸 잘못 보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일 동안 이루어진 전쟁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시간 동안의 휴전이 지속되고 그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종료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휴전에 돌입하면 24시간이 경과한 후겠죠. 그러면은 종료다. 그러니까 이란이 먼저 휴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란이 먼저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휴전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미선물 지수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미선물 지수 올라가고 있고요. 유가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WTI가 65.5,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서도 좀 소폭 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지수 눌림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기회 놓치지 마시고 놀림받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아마 조정 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너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그죠? 오늘 오전장만 보고 다들 막 나가서 놀러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참고로 저희 클럽 분들도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지수를 상승 쪽에 계속 무게를 실었냐면요. 물론 그 이전에 계속 말씀을 좀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슈가 있고 국내 증시 상방 요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 그리고 뭐 추경도 있고 정부 정책 기대감,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AI 관련된 종목들로 투자를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시장을 주도해주고 올라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제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의 변동성을 주의하고 정부 정책과 함께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신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덕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어떤 전략을 가져가냐면요. 지수 플레이를 함께하면서 그리고 정부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제가 쉽게 말해서 어떤 섹터,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원전이나 이런 종목들 올렸다라는 건 중요한 게 뭐예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전력의 중요성이 부각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전력 설비 쪽이 최근에 소외되고 있어요. 우리는 올라갈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력 설비가 지금 쉬고 있을 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보고 있는 건 소버린 AI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누가 봐도 정부 정책이잖아요. 정책에 누가 봐도 정책, AI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너무 강하게 올라왔던 그 인터넷 대표주들. 이런 종목들을 실제로 포트에 넣으면서 공략을 하고 수익을 많이 가져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결국은 정부 정책에 대한 그 모멘텀이 가장 클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 잘 고민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수익을 좀 같이 만들어 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뚫었죠. 여러분들 이미 3천은 어제 3천을 지켜줬고, 그쵸? 아이고, 코스닥을 보면서 깜짝 놀랐네. 어제 301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3200. 제가 3200까지도 조심스러운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를 한 5000피 시대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5000피 시대가 됐던 3200피 시대가 됐던 지수가 상방을 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일단 기존의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던 대장주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고요. 아마 최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종목이 소외돼서 힘들었던 분들도 계실 건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일찍 가요, 여러분들. 그쵸?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 못했습니다. 내용들을 다 못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또 퇴근길 주식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진짜 주식 전태진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릴 거고요. 7월 금리 인하 몇 %요? 50대 50이죠. 근데 연내 금리 인하 2번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7월이 될지 9월이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돼요. 왜냐면 지표들 봄원 인사의 이야기가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 지표들은 저와 매일 챙겨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7월 금리나 몇 %가 나올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주식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